안녕하세요. 자연대 사연되는 밤 길잡이 짱이 현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다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요즘 날이 진짜 선선해졌죠. 이제는 진짜 가을이 왔나봐요. 가을이면 개강이죠. 진짜 개강한다고 하니까 이번 학기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진짜 벌써부터 막막합니다. 수강 신청은 성공하셨나요? 저는 증원 신청을 해야 돼서 교수님께 메일은 보냈는데 답장이 없으시네요. 저는 군공강이라서 네? 힘내시고요. 이쯤에서 TMI 그만하고 그러면 오늘 방송 뭐 하려고 한 거죠? 바로 저번에 말씀드렸던 에피소드 소개하는 날이에요. 오, 야 그러면 첫 번째 사연 도대체 어떤 거예요? 요즘 호정 씨는 다이어트 하시나요? 갑자기요? 아, 하긴 하는데 왜? 첫 번째 사연 보내주신 분도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고 하시는데요. 생물학과 해창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행복의 나라로! 안녕하세요. 생물학과 재학 중인 헬창입니다. 여름방학 목표 다들 세우셨었나요? 제 이번 방학 목표는 다이어트였습니다. 식단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루에 2시간씩. 나름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배고플 때마다 먹방을 보는데요. 먹방을 보면서 꽂힌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맥도날드의 BTS 세트 아시나요 이거? 그거 진짜 그쵸? 인기잖아요 요즘. 그 인기인데 그 먹방 유튜버들이 BTS 세트 먹방을 할 때마다 치킨 너겟을 산처럼 쌓아두고 먹더라고요. 저도 그 BTS 세트가 너무 먹고 싶은 겁니다. 그 치킨 너겟이요. 하지만 다이어트 중에 패스트푸드를 먹을 수 없으니 저 자신과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10kg를 빼면 맥도날드 파티를 하기로요. 맥도날드 치즈버거랑 BTS 세트를 사서 맥주랑 조져버릴 계획입니다. 생각만 해도 설레네요. 빨리 목표를 달성하고 맥도날드로 뛰어갈 생각에 운동도 맥날 먹는 닭가슴살도 마냥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방학 동안 목표하신 것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라며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다이어트 해봤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전 물론 실패했지만요. 사연자분은 꼭 다이어트 성공하셔서 햄버거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맥도날드 BTS 세트 대신 베를린 버거 2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맞아. 현우 씨는 살면서 기억에 남는 돈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돈이요? 저는 어릴 때 세뱃돈으로 받았는데 어머니께서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은 그 2만 원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어릴 때는 가서 그렇죠. 이렇게 가족한테 뺏긴 돈도 기억에 오래 남는데요. 생판 모르는 남한테 돈을 뺏긴 사연자분이 있다고 합니다. 뭉게뭉게 구름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2만 원으로 깨달은 세상의 이치.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학교가 끝나고 학원에 갔다가 집으로 가던 중에 아버지 친구분을 만났습니다. 아저씨께서는 어린 제가 귀여웠는지 집 가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2만 원을 주셨는데요. 당시 만 원도 큰 돈이었던 제게 2만 원은 엄청날 뿐이었습니다. 아저씨께 감사합니다 하고 90도 인사를 드리고 손에 2만 원을 흔들면서 룰루랄라 집으로 신나게 뛰어갔습니다. 귀엽다. 그런데 집 앞에 허름한 옷차림의 20대로 보였던 한 남성분이 저에게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여 정확히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친구야, 내가 사실 축구 선수인데 기숙사에 살고 있거든? 네. 근데 지금 형이 너무너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밤에 몰래 나왔어. 여튼 잘 해결돼가지고 이제 다시 숙소로 가야 되는데 야, 지금 돈이 없네. 네? 가야 하는데 혹시 그 2만 원 형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아니 계좌번호랑 집도 살려주면 형이 2만 원 꼭 보내주고 그래 숙소에 좋은 숙소에 축구가 좋은 거 엄청 많은데 형이 네. 제일 좋은 걸로 보내줄게. 꼭꼭꼭.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렸던 저는 그 형이 안타깝기도 했고 또 새 축구화를 보내준다는 말에 설레서 그 2만 원을 큰맘 먹고 드렸습니다. 그 형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새끼손가락도 걸고 도장도 찍으면서 저에게 확신을 주고는 헤어졌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보람찬 일을 하기도 했고 또 새 축구화를 받을 생각에 설레기만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사기? 당시에 저는 사기라는 것은 메이플 스토리에만 있는 줄 알고 그 형이 설마 사기를 쳤을까 상상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기숙사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그 2만 원을 저에게 축구화를 주지는 못했지만 200만 원만큼의 큰 교훈을 준 것 같네요. 지금도 가끔 K리그 축구 선수 명단을 보면서 혹시나 잘 되셨을까 찾아보곤 합니다. 축구 선수는 맞았을까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 마무리됐네요. 아유, 남한테 돈을 빌려주지 말자라는 아주 큰 교훈을 배우게 되었네요. 제가 2만 원을 다 위로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 반틈은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톡홀름 샐러드 만원권 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삭한 채소 드시면서 마음의 위로 받길 바랍니다. 이야, 좋네요. 현우 씨는 군대 다녀오셨나요? 충성! 수도방위 사령부 제1방공연합 501대대 발칸 1중대 3소대 1반 병장 이현우 만기전장 했습니다. 수방사 다녀오셨군요. 네, 네, 이번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군대썰을 보내주셨는데요. 어떠한 사건 때문에 큰 곤혹을 치렀다고 합니다. 개꿀빨로 짬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훈련병 탈영한 날 당직선 썰이라고 하네요. 충성!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갓 전역한 짬찌 나부랭이입니다. 저는 현역 때 훈련소 조교로서 근무를 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제가 막내를 탈출하고 훈련병이 생활하는 생활관에서 당직을 설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그날 저는 훈련병 하루 일과에 필요한 모든 스케줄과 정보들을 정리하고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더군다나 병장들이 득실득실거리는 당직실에서 일병 나부랭이 따위는 조용히 맡은 일만 해야 했기에 훈련병 취침 시간이었던 10시 이후에는 굉장히 진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숨 좀 돌리나 했는데 그때 불침번을 서고 있던 훈련병 한 명이 당직실로 와서 급하게 노크를 하는 겁니다. 저는 많이 짜증이 나는 상태로 훈련병을 맞이했습니다. 훈련병이 다급하게 말하기를 짬치 조교님! 저희 층에 화장실 갔던 훈련병이 나오지 않아 화장실을 확인해봤더니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럼 그 훈련병을 추궁했습니다. 야, 네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처음에는 제가 그날 훈련병들에게 하도 뭐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가 작정하고 나를 놀리는 건가?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1층 화장실로 내려갔습니다. 갔더니 대변기 문은 모두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마 하는 심정으로 창문을 하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창문, 두 번째 창문, 마지막 창문까지. 원래는 1층이었기 때문에 탈영병을 막고자 무조건 방충망까지 닫혀 있었어야 될 창문들이 완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밤에 건물 안에서 창문 밖을 보면 되게 까맣게 보이는데 마지막 창문이 그랬습니다. 그것을 본 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이건 진짜 찐이다. 바로 당직 사관을 찾아가 훈련병이 탈영한 것 같다고 보고를 하고 저는 해당 층의 모든 생활관에 불을 켜며 인원을 점검했습니다. 한쪽 끝에서부터 반대쪽으로 한 호실씩 불을 켜고 인원을 체크했습니다. 한 호실 마지막 호실에 들어갔을 때 가지런히 정리된 친구를 한가운데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구를 놓아진 베개를 등이 쪽지가 하나가 있었고 그 쪽지에는 너무 죄송합니다. 조교님, 정말 잘해보고 싶었지만 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다. 집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즉시 전 부대에 연락하여 훈련병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부터 2시간 뒤 훈련병은 발견되어 끌려왔다고 합니다. 그 훈련병의 손에는 피가 나다 못해 뼈까지 보였는데 정황이 이러했습니다. 해당 훈련병이 평소에 봐놓았던 창문이 있었고 밤에 화장실에 갔다가 그 화장실로 홧김에 탈영을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집에 가고 싶었는지 부대 경계선에 있는 철조망을 맨손으로 타고 올라가 맨 위에 날이 서 있는 부분까지 손으로 잡았지만 끝내 실패하여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뼈가 보이게 된 거죠. 해당 훈련병은 2일 뒤에 바로 기가를 하였고
저는 지금까지도 완전히 까만 창문을 보면 그때 그 장면이 떠오르는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정말 제가 들어본 군대 썰 중에서 가장 매운맛이네요 이게. 맵다 못해 너무 아찔합니다 진짜. 와 근데 맵다고 하니까 떡볶이가 땡기는데요. 사연자분께 홍수포차 떡볶이 드리겠습니다. 이야 좋네요. 후. 아 현우 씨는 자취하시나요? 저는 프로 통학러예요. 저는 프로 자취러예요. 여튼 저도 자취하면서 무서웠던 적들이 진짜 많았는데 이번 사연자분도 자취하면서 겪었던 썰을 보내주셨네요. 네, 해양학과 핵존잘님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하얀색 범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북문 쪽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재학생입니다. 제가 평소에 무서운 영상이나 썰을 보는 것을 엄청 좋아하는데 꿈도 자주 꾸는 타입이라 무서운 꿈도 가끔씩 꾸곤 합니다. 벌써 무서운데요 진짜? 이번 일은 20년도쯤 제가 자취방에 갓 입주했을 때 이야기인데요. 그날도 여전히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꿈속 배경은 약간 어두침침한 밤, 정말 큰 회사 빌딩이었습니다. 꿈에서 이 빌딩 안에 범인이 숨어 있는데 저를 포함한 특수부대원들이 범인을 잡기 위해 빌딩을 둘러싸고 포위망을 좁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빌딩으로 진입해서 방 한 개씩 정말 특수부대원들이 수색하듯이 체크해가면서 클리어하고 있었는데요. 1층의 마지막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더니 범인이 약간 좀도둑 같으면서 검은색 옷을 입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새하얀 옷을 입고 저희를 보면서 기괴하게 웃으며 광대가 추는 춤을 추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섭다. 그러다가 제 배경이 제 방으로 바뀌더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잠에서 깼나 보구나 하면서 눈을 비비며 떴습니다. 저희 집 구조가 침대에서 일어나 고개를 들면 신발장에서 들어오는 하얀색 문, 중문이 바로 보이는 구조인데요. 분명히 잠에서 깬 줄 알고 고개를 들었더니 아까 그 하얀색 옷차림의 범인이 제 하얀색 방문 앞에서 기괴하게 웃으며 광대 같은 춤을 추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너무 무서워져서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는데 아까 본 그 범인은 온데간데도 없었습니다. 꿈인 거네요. 와. 저 뭐지 가위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저는 팔에 소름이 돋아버렸어요. 왜요? 신발장에 센서등이 켜져 있었거든요. 이후 저는 날이 밝을 때까지 불을 다 켠 채로 노래를 들으며 게임을 하고 밤을 샜습니다. 아직도 하얀색 문을 보면 그때 그 범인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무서운데요 진짜? 저도 예전에 가위 눌린 적이 있었는데 운동하고 나니까 가위가 더 이상 눌리지 않더라고요. 진짜요? 그런 의미에서 기절하듯이 잠드시라고 뉴비 클레이밍 이어권 제 보내드릴게요. 와 너무 좋다. 와 근데 너무 무서운데 다음 사연 좀 귀염뽀짝한 그런 사연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연 읽으면서 소름이 좀 쫙 돋던데요. 너무 무섭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사연은 조금 귀여운 사연입니다. 방배동 백호랑이님께서 보내주신 띠띠 동갑이라는 사연입니다. 띠띠 동갑이요? 네. 저 띠띠 동갑이면 24살. 아니 24년 차이. 진짜. 도대체 어떤 사연일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배동 백호랑이입니다. 바야흐로 한 달 전 퇴근길에 친구와 집을 가면서 한 이야기였습니다. 야, 우리 아까 결혼한다? 와 벌써? 그러면 애기도 있겠네? 아이, 애기는 아직 없지. 야, 그래서 생기면 귀엽겠다. 야, 생기면 너 벌써 고모니? 너 진짜 늙었다 얘. 그러게 진짜. 라며 대화를 주고받으며 까르륵 댔습니다. 그날 밤 오빠로부터 한 통의 초음파 사진과 새언니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인가? 내년에 조카가 태어납니다. 축하해주세요. 내년이 호랑이 해라서 저랑 띠띠 동갑이에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야, 진짜 정말 귀여운 사연이죠? 근데 진짜 너무 부럽네요. 저도 귀여운 조카 꼭 보고 싶어요. 저도. 덧붙여서 임신 중이신 새언니가 네. 입덧이 심해서 닭만 드실 수 있다고 하는데 순산하시길 바라고 이쁜 조카 만나시라고 한신포차 이용권 드릴게요. 파이팅입니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렇죠. 호정 씨는 살면서 가장 감사한 분이 누구예요? 아마도 부모님이죠? 부모님을 제외한 분들 중에서는 가장 감사한 분은 아마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번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감사함을 전하고자 사연을 보내주셨다고 하는데요. 17학번 김빠진 콜라님께서 보내주신 감사합니다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복학을 하게 된 17학번 김빠진 콜라입니다. 제 사연은 이 자리를 빌어 소방관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어서 이렇게나마 써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18년도 때 강원도 속초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19년도 봄에 강원도에 아주 큰 산불이 났었습니다. 바로 속초, 고성 산불이었는데요. 그때 그 산불로 인해서 전국이 진짜 어들썩했잖아요. 그때 강한 바람으로 부대까지 불씨가 날아들어와 생활관 창문 밖으로는 시뻘겋게 숲이 타고 있는 것이 보이고 연병장에도 불이 붙고 있었습니다. 심각했네요. 저희 부대는 바로 대피를 하게 되었고 산불을 피해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군용 트럭을 타고 가면서 차량뿐만 아니라 집들이 불타는 곳도 있었으며 한참 동안 화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들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달려왔을 때쯤 산불의 영향이 닿지 않는 곳까지 피하고 저희는 어느 동사무소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현장 상황을 알려주었으며 각 지역의 소방관 분들이 산불 진화 작업을 위해 소방차, 소방헬기 등등 전국 곳곳에서 지원을 받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진짜 다행이다. 덕분에 진화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바람도 약해지면서 다음날 진화가 거의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저희는 다행히 부대로 복귀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밤새 진화 작업을 해주신 소방관 분들에게 감사함과 동시에 더욱더 존경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올해 초에도 자연대 쪽에서 탄내가 난다는 신고로 소방차 여러 대와 소방관 분들이 오셔서 오랫동안 확인을 하시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돌아가셨고 최근에도 북문의 한 원룸에서 화재가 일어나 진화 작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일 안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소방관 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짧고 주소가 없는 글이지만 다시 한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저도 이때 산불 뉴스 봤었는데 진짜 무서웠어요. 그리고 저도 진짜 이때 당시 군 복무 중이었는데 군대에서도 난리 그쵸? 진짜 난리였습니다. 네. 이번 사연을 통해서 소방관들에게 존경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네요. 그쵸. 이렇게 훈훈한 사연 보내주신 김빠진 콜라님, 마음도 이쁘신데 손도 이쁘시라고 다운 네일권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마지막 사연까지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이에요 이거? 그럼 저희 다음 방송 해요? 안타깝게도 이번이 마지막 방송이네요. 이번 사연에는 밤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네요. 너무 아쉽습니다. 사연을 주셨지만 당첨되지 못한 분들 그리고 사연에 당첨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상품 수령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지막은 오늘이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오늘부터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때까지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쩡이 견이었습니다. 그럼 모두 모두 안녕. 뿌뿌뿌뿌뿌. 끝났나?